이번 시간에는 기획서의 설득력을 높이는 기본 상식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획자 마인드 만들기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기획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획자가 만들죠. 그러면 이 기획자가 기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상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이 왔을 때도 어떤 신입사원에게 보고서라든가 기획 업무를 주게 되면 이러한 신입사원들은 우선 내가 먼저 끝내볼 거야 라는 이제 패기들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많이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패기만으로, 그러니까 나 혼자만으로 될 수 있는 게 기획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입사원들은 나의 어떤 진가를 보여주겠어. 아니면 나 혼자 끝내볼 거야. 라는 패기라든가,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나의 실력을 보여주겠어. 라는 어떤 패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분석 방법론이라든가 이렇게 디테일성은 갖출 수 있겠지만 어떤 기획서라는 게 어떤 하나의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아우러지는 이제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바라보는 눈은 신입 새내기라든가 신입 직원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상사에 까이는 기획서가 나오기 십상이죠. 자,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사라면, 자, 우리가 항상 뭘 작성하다 보면은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자, 상사의 어떤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상사가 자주 쓰는 단어, 서술 방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사는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결과물을 검토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늘 그렇죠. 그래서 상사한테 많이 가면 어떤 꾸중밖에 더 많이 꾸중만 듣고 일만 많아지기 때문에 상사하고 최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그 거리를 두는 경우가 좀 많은데, 자, 기획서 작성에 있어서는 상사를 반드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왜 이제, 상사라면 이럴 땐 어떻게 했을까? 자, 어떤 방법론을 썼을까? 어떻게 서술을 했을까? 어떤 단어를 썼을까? 라는 부분들을 상사와 어떤 그 수시적으로 어떤 상의를 하거나 어떤 상사의 어떤 노하우들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자, 나보다 어떤 상사들은 우리의 최종 기획서의 결정권자, 자, 경영진, 대표이사님이라든가, 이사님, 상무님, 이런 분들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협업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사들은 이런 경영진의 이러한 패턴들을 어떤 그 기본적으로 몸으로 이제 체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체화된 우리의 상사들과 같이 함으로써 경영진의 어떤 원하는 스타일을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패기만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기획서의 어떤 그 성공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시간 지키기입니다. 저도 이제 신입사원들에게 업무를 주고 나서 어떤 보고 시간을 알려줘요. 언제까지 해서 이제 중간 보고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 보고를 원하는 거, 중간에 회의를 원하는 것들은 나머지 그동안 얼마만큼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마감 기간에 보고서가 끝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라든가 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이라든가 기획서 새내기들은 내가 맡은 부분을 반드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보고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일정 부분이 부족해. 그러면은 보고 시간을 미뤄요. 어떤 회의 시간이든 보고 시간을 밀게끔 되는데 이러한 미는 것은 어떤 그 상사 입장에서는 어떤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진도는 언제까지 하고 언제 검토를 하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나름 머릿속에 스케줄링을 하는데 그 부하 직원이 이렇게 그 어떤 보고 시간, 회의 시간을 밀어버리게 되면 어떤 안정감을 깨트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획서는 어떤 전체의 어떤 기획서 구성을 마치는 것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납기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납기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제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납기를 어기면 신뢰 부분도 많이 깨지게 돼요. 자, 기획서는 기업의 대부분 그 최종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게 문서로 됐을 뿐이에요. 그런 이 문서들도 어떤 상호 신뢰에 입각해서 해야만 어떤 이 문서의 어떤 성공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나의 시간과 상사의 시간은 같지 않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나의 한 시간은 상사의 10시간과 같을 수도 있어요. 자, 비등한 예로 어떤 나의 월급과 상사의 월급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나나 상사나 회사에서 하는 근무 시간은 동일하죠. 그 말은 나의 한 시간과 상사의 한 시간은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아무리 어떤 그 내가 뭐 일정 부분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미룬다는 거는 내가 꾸중을 듣기 싫어서 내가 상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이제 미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꾸중을 들을 지연정 상사의 시간, 어떤 상사가 원하는 보고 시간에 맞춰서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한다면 일단 상사는 어떤 꾸중을 들을지언정 나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사는 나의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는 부분은 최대한 상사와 어떤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기획서. 자, 내가 밤새서 만든 기획서 이런 것들을 100%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기획서는 뭐 많은 책, 많은 서적, 그다음에 많은 강의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도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근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한번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입니다. 자, 이 말은 나의 생각과 상사의 생각이 통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기획서는 나 혼자서 혼자서 밤새워서 나온 문서가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 문서는 한 70%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기획서는 이렇게 나온 문서를 가지고 소통이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소통은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보고, 회의 이런 것들이 소통이죠. 물론 뭐 이때 꾸중도 듣고 그 다음에 지적도 많이 받고 있지만 어떤 이런 걸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상사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기획서들의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통의 단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이 결합된 결과물을 진짜 기획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하나의 기획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한 3번 이상 회의를 하죠. 처음에 어떤 기획서가 시작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어떤 중간에, 그 다음에 최종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이제 하게 되는데, 물론 더 많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프로젝트의 어떤 뭐 수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보고 회의들은 어떤 이런 소통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등한시하시면 안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만 진짜 기획서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는 작성에 대한 어떤 그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죠. 자, 열심히 작성해서 가져갔는데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다음에 잘 안 읽혀.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부분을 많이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좋은 얘기를 어떤 그 기획서에 담았다고 하더라도 상사 입장에서 그게 상사가 원하는 부분을 맞춰주지 않았다면 그거는 상사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반대 생각이죠. 자, 내가 열심히 작성했는데 왜 안 읽히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상사의 생각에 입각하여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독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상사 입장에서 얼마나 쉽게 읽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가독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많이 듣죠. 보고서 기획서 쓰면 어떤 가독성 있게 작성을 해라 라는 분들도 많이 듣는데 그것이 이제 가독성이고요. 그런데 가독성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는 조금 뜬구름 잡는 이제 어떤 의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독성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보기 쉽게 만들려면 눈을 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처럼. 상사의 눈을 편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만든 기획서를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나의 기획서를 읽기 쉽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상사가 뇌를 편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복잡한 방법론을 이제 예를 들어서 쓰게 되면 상사는 그 방법론이 그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돼요. 기획서라는 것은 보고 시간도 짧고요. 그 다음에 회의 시간도 짧아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작성한 것을 상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상사가 이것처럼 방법론에 생각하는 부분만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 그거를 생각하다가 그 시간을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사가 익숙한 방법론을 사용하거나 상사가 익숙한 목차를 사용하거나 상사가 익숙한 단어 그 다음에 패턴들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가동성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가동성이라는 거는 대상이 상사를 이제 두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상사 입장에서 가독성 있게, 자, 나의 상사 입장에서 보기 쉽게, 나의 상사 입장에서 읽기 쉽게 만드는 것이 기획서를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